뭐 21% 한국갤럽 조사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네. 지난주 조사긴 하지만 국민들 이제 다 신뢰를 저버리고 희망도 기대도 다 이제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오죽 했으면 감옥에서는 이제 신문을 세 개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한겨레하고 이제 조선 중앙을 어떤 걸 비교를 해보면서 비교를 봐야 같이 되니까. 보는데 거기도 막 도저히 쉴드 칠 수가 없으니까 막 안타까운 사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특히 김건희 여사 건은 이거는 너무 그냥 놔두면은 이거 뭐 총선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걱정이 되는 거죠 보수 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연금 네. 개혁도 자기들이 떠들다가 뭐 이재명 대표가 수용한다니까 또 뒤로 물러서고 네. 누가 여당인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국군 통수권자이고 전 국민의 네. 마음을 이렇게 안아야 될 그런 자리인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정말 이게 대통령 놀이하러 다니는 느낌이에요. 건들건들 막 해외 나가기를 아마 김건희 여사가 해외 나가고 싶어서 아마 참을 수 없는 그 때문에 막 압박을 했을 거예요. 빨리빨리 국민권익위원회 정리하고 나가자. 종결 처분하고 좀 해외 쇼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에코백 들고 나가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고 많이 또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대체 디올백은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이냐? 디올백 찾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대통령 기록물 보관이라는데 예. 그게 무슨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록물이라는 대통령 건.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뭐 선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 접수가 됐으면 접수했던 기록도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찾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정이 어지럽고 국정이 너무나 뭐 엉망진창이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이후는 정말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제는 이번 국회 내에서 아니면은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시급히 검찰 개혁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찰청법 4조 1항 2항 강조했던 거 들으셨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 검찰 독재가 더 심화될 거라 생각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그래서 5월 3일 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장이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과시킨 게 검찰청법 1조.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원래는 이제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그다음에 대형 참사, 방위 산업 이 6개 중에 이 4개를 빼고 경제 부패만 하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헌재했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가 이제 각하가 됐어요. 적격이 없다 법무장관은. 그러니까 8월 달인가 시행령을 만듭니다. 9월 달에 이게 이 법이 집행이 되니까 거의 소위 말하는 시행령 정치, 위미법의 한계를 일탈한, 즉 선거를 분명히 뺐는데 그 부패 범죄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걸 가지고 특수이부가 반부패 수사이부가 직접 인지 수사를 한 게 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소위 말한 위헌적인 한동훈 법령에 기초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위헌적인 법령에 기초한 직접 수사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공소제기로 본안 심리도 할 것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이 한 5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 취지가. 그러니까 패소할 결심으로 그 윤석열 그 안 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손준성 고발 사주의 공범 의혹, 또 자기 자녀 그 가족 비리 의혹, 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행령 위헌적 시행령 만든 거였으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문제를 강력히 좀 싸워주라. 뭐 송영길 개인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 송영길과 소위 윤관석을 비롯한 이 돈봉투 사건이 정당법 50조 1항 2항 그 위반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실 공소시효도 공선법은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 돼 있는데 입법의 불비로 3년 전에 있었던 이 정당 내부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특수부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이준석 대표도 100%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같이 좀 싸워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된 거잖아요. 법률이 분명히 입법자가 선거는 죄라고 삭제를 했는데 부패 범죄다 선거 범죄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수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놔두고 법 개정한다 떠들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렇네요. 제가 싸우는 네. 걸 다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 뭐 언급 한 번도 안 해주면서 계속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난 모순이다. 아,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시행령 정치로 이렇게 아예 이제 뒤바꿔 버린 이런 네. 사안에 있어서 이걸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네. 검찰 개혁을 싸워 나가야 된다. 네, 이걸 좀 바라고 계시군요. 야당 그렇습니다. 그렇지 국회의원들 않습니까? 향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 이렇게 그냥 송영일한테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네. 저를 하나도 언급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이해하는데 다 부담되니까 그럴 수 이해하는데 네. 보통 우리 조국 장관 때도 그런 거잖아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실체적 내부는 거기 변호사나 그 사람들이 잘 알 거니까 자기가 잘 모르면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죠. 그러나 절차는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형평성은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자기 딸은 부산의료원 장학금 600만 원인가요? 그거 받았다고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뇌물은 아마 무죄가 됐을 거예요.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놓고 자기 네. 딸에 대해서는 김건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아, 그때 조민과 조국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 공동체, 독립적 생계를 하고 있지 않은 딸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딸한테 준 것은 본인한테 준 것과 동일하다 이런 데를 그렇죠. 했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한동훈이 박근혜 최순실을 기소할 때 경제 공동체로 네. 최순실이 받은 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받은 것과 진배 없다. 맞아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 맞아요. 이론이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의 관계는 최은순 관계는 완전히 경제 공동체죠. 더 부부 그럼요. 관계인데 그럼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때 누구야 대구시장이 누구였죠?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예. 대선 후보 때 범죄 공동체라 그랬어요. 이 가족들은 윤석열 후보 가족들은. 맞아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부메랑 제가 구치소 갔더니 박영수 특검을 만났어요. 오, 예. 그때 보석되기 전에 네. 운동으로 만났는데 예. 많이 보던 사람이야. 근데 박영수 그 양반이 직접 보니까 키가 좀 적더라고. 아, 송 대표 나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내가 박영수요 그러더라고. 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 풀려났더라고요. 그 양반도 자기 딸이 화천대유에 등록해서 뭐 50억 받기라고 11억 정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제 공동체 이론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이 돼서 이 소위 한동훈 윤석열이 그 논리로 박근혜 이거 다 했으면 맞아요. 했으면 자기가 또래 온 거죠. 다 그럼 명품백 300 받은 거 경제 공동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했으면 대통령 업무 관련성을 스스로 자인한 건데 당연히 부부간에 상의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국민권익위가 당연히 서면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송부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종결 처분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죠, 네.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뭐 내로남불 얘기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거의 옛날에 후보 시절 썼던 왕자 손에 쓰고 이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왕인데 나 어떻게 건드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더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그렇죠. 니콜라 2세 러시아 마지막 황제가 네. 알렉산드라 그 황비가 그 라스푸틴이라는 말이 미친 개란 뜻입니다. 그게 그 러시아 말로 네. 라스푸틴이라는 그 괴승의 농간에 놀아가지고 그냥 그라라는 왕할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